이렇게 있고요. 그랜드 캐니언 가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화석이 이제 화석이란 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발견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널려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널려서 쫙 있는 게 화석이거든요. 이 화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돌아가셔갖고 아이고 붙이네 붙여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막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화석이 된다. 이렇게 화석이 될까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건 넌센스예요. 이렇게 돼서 화석이 될 확률은 이제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붕둥 뜨고 죽은 다음에 뭐 다른 동물들이 이제 뜯어먹고 나중에 미생물이 뼈까지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흔적도 남지 않게 이제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화석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될까요? 아까 거대한 쓰나미 보셨죠? 그다음에 soil liquefaction, turbulary flow 봤죠? 그러면 이런 물고기들은 뭐예요? turbulary flow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turbulary flow의 규모가 무지무지하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룰루룰루루 가다가 에고고 한 번에 묻히는 거예요. 한 번에 숨 쉴 겨를도 없이. 그래서 화석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쫙 묻힌 다음에 이제 이 살들은 쫙 없어지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 뼈 안으로 광물질들이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성분이 돌이나 유리 같은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양은 그 뼈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성분만 싹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유니포미테리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오랜 시간 거쳤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화석화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고 실험 결과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놓지는 않았네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수십 년 안에 화석화되기도 해요. 됐죠? 뭐 그런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뭐 몇천 년이면 화석화되는 데는 뭐 충분하다. 그러면 이 갑자기 확 덮쳤다는 증거가 뭐 있냐 이런 몇 개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익룡인데요. 멸종된. 여기 보면 여기 볼까요? 새끼를 낳다가 깔렸어요. 그죠? 안타까운 장면이죠. 새끼를 낳다가 깔린 거예요. 얼마나 한꺼번에 덮쳤으면, 그죠? 숨쉴 겨를도 없이 덮친 겁니다. 한마디로. 맞아요? 그 다음에 해파리. 와, 이 해파리가 화석이 되려면 정말 한꺼번에 확 덮쳐갖고 딱 그대로 굳어야 돼요. 정말. 예? 이게 뭘까요? 물고기가 물고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이게 예? 먹는 장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이게 이 뱀이 공룡 알에서 부화한 공룡 새끼를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딱 그대로 붙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이런 재난이 순식간에 몰아닥쳤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빙 파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파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만약 이분이 이제 칼 워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한 18년 동안 이제 뭐 에볼루션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뭐 팰리언톨로지, 지올로지, 바이올로지,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공부를 하다가 18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참 이 뭐 부자인가 봐요. 하여튼 전 세계를 돌면서 유명한 뮤지엄을 다 방문하고 다 조사를 하고 그 뮤지엄의 뒷방에 들어가면 이런 창고에 이런 쌓아놓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또 직접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뭐 화석 같은 거 자기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만일 에볼루션이 진짜로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모든 그 동식물이 이제 한 번에 하나님 창조를 하신 거고 한 번에 살았으면 그러면 분명히 그 파솔들이 발견되는데 이 현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 들이 파솔에도 발견되어야 될 거 아니냐. 드물더라도 하여간 그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many modern animals and plants are found with dinosaurs.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보는 뭐 앵무새 뭐 이런 새들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나무 플랜트들과 이런 게 그
공룡이 붙여 있는 그 지층, 그 같은 지층 이런 데서도 발견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게 뉴스에 왜냐면 그런 게 완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다 부서져서 발견됩니다. 점 하나, 그죠? 조각 하나. 이제 그런 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 분의 책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 유튜브에 비디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리빙 파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데, 리빙 파서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어, 뭐 군대 개미, 뭐 그다음에 바퀴벌레 있잖아요. 2억 년 전, 3억 년에 살았대는데 지금도 살잖아요, 멀쩡하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분명히 화석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화석으로 있는데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리빙 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으면 리빙 파서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다시 말하면 창조가 맞고 노아 홍수가 많으면 리빙 파서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네? 헷갈려요? 창조가 맞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며칠 안에.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이 많은 대부분의 것이 노아 홍수 때 다 묻힌 거잖아요. 노아 홍수 뭐 전후기 또 뭐 빙하기 이때 묻힌 거잖아요. 그러면 리빙 파서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죠. 에볼루션이 맞으면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으면 진화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매덕년 이런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연대기 연대 측정 강의할 때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주만 참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리빙 파서들 사진을 몇 개만. 여기 뭘까요? 악어죠. 2억 년대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죠. 얘는 누구야? 박쥐네. 6,500만 년대 때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랍스터, 잠자리, 뭐 비러, 뭐 프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가오리 5천만 년대 때문에 잘 살아계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아이고 태포 슈림프란 거거든요. 태포 슈림프. 그래서 2억 2천만 년 된 화석이고 이제 멸종됐다고 믿다가 잡혔어요. 그죠? 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화석이나 여기 실제로 살아있는 얘네들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얘는 뭘까요? 패러피쉬. 3억 년대 때문에 잘 살고 있고. 얘는 뭐예요? 쉬어버그. 잘 살고 있고. catfish 마찬가지. 그다음에 오징어. 그다음에 이런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있는 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근데 여러분 그 변이에 대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변이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 에볼루션하고 매크로 에볼루션의 차이를 줬는데, 조금씩 다른 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뭐 잣나무다. 그럼 잣나무 사우루스하고 이상한 이름을 학명을 쫙 붙여갖고 조금 다른 거를 해놓으면은 다른 종이 돼보고 버리고 고대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때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뭐 멘델 유전 법칙 이런 것도 얘기할 건데,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조금 그때하고 다르니까 약간의 변이가 생기죠. 환경이 다르고 하니까. 그럼 변이로 보면 같은 종류라고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경에서 하는 거에 설명이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셀라칸스, 그 유명한 셀라칸스에서 2억 4천만 전에 이제 출현을 하고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화석 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물고기와 양서류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전거도 타죠. 예. 근데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그 동쪽에 큰 섬 있잖아요. 거기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두 종류,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화 아니다, 흐흐흐, 진화 아니랍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네?
얘네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기 Geologic Time Scale 있고 쫙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기 밑에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케임브리아기, 프리케임브리안 뭐 케임브리안 쭉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공룡,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쫙 순서대로 묻혀 있는 지형이 어디서 발견될까요? 네? 어디서? 강의를 들으셨죠? 예. 책에서 발견됩니다. 책에서. 다른 데 어디 가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리아 C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솔들이 묻혀 있는데, 에어리아 A에 가니까 이렇게 또 묻혀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 요 파란색으로 된 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층이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또 딴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에어리아 D에 갔더니 이런 게 발견되네. 근데 여기 맨 밑에 빨간 애하고 에어리아 B의 맨 위에 빨간 애하고 이렇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같은 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새로운 발견이 되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이제 신뢰할 필요가 이제 없고, 실제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요, 얘네들 여기 뭐라 그러더라, 이 길쭉한 이런 이게 굉장히 프리미티브하기 때문에 맨 밑에 그죠? 수억 년 전에 이제 살던 게 이제 묻힌 거라고 하잖아요. 전층에서 다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트라일로바이트도 여러분 유명하죠?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전층에서 다 발견돼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왜 이걸? 진화론자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가 안 되고 계속 3억 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세계관의 문제다. 증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기의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잠깐 이제 쉬프팅 기어스 해가지고 플러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40일 아니에요? 40일 동안 비를 내렸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40일 비가 내리고 나서도 계속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이 다 잠기고 그러다가 이제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리고 이제 이런 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 방주에 탔어요? 8명. 8명이 방주에 들어가 있던 기간 여기 보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600살 둘째 달 그 다음에 17일에 쾅 하고 터졌어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3, 14절 보면 이제 언제 땅이 마르고 이제 했냐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한날에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 언제 마르냐면 땅이 마르고 나면 나왔잖아요. 둘째 달 21일의 날 그러니까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1년하고도 둘째 달 1년하고도 10일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 17일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방주 안에 17일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거 한번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캐타스트로픽 플레이트 텍토닉스 이론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이 노아 홍수 기간에 엄청난 이런 대격변적인 사건이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층들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지층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들 이제 5개 메가 시퀀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이런 5번에 거친 이런 게 축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대륙과 대륙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면 이제 벌어지는 애가 있지만 또 만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히말라야 또 뭐 럭키 또 알프스 이런데 안데스 산맥 또 뭐 이렇게 쭉 이제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층이 이제 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지층이 휘어 있는데 현대에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렇게 갈라져요. 이것을 fault라고 해요. fault. fault. F-A-U-L-T. 해서 fault라는 게 생기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 지금 이 산들 그 폴트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폴드예요. 뭐냐면 이렇게 엿처럼 휘어 있어. 보세요. 여기가 어디죠? 캐나다고요. 여기는 어디죠? 노스웨스트 아프리카고 캐나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발견된 거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자 다시 돌아갈 필요 없네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보세요. 이 쫙 지층이 생기고 지층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시멘테이션이 되기 전에 뭐예요? 압체게 되면서 이게 이제 휘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거나 관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only fault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변성암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뭐 여기는 변성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러한 엄청난 세디먼리 락들이 저기 뭐죠? 그 지층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화석들이 동물들이 이제 갇혀서 죽잖아요. 몰사됩니다. 그러면 지층들은 다 휘어 있어야 되고 이 휘어 있는 지층 안에 화석들이 들어 있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후기에 물이 또 격렬하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산들을 다 깎아요. 깎으면서 이런 지층을 드러내게 이제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서나 이런 산 위에는 이런 애들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디서나 알프스산 꼭대기, 안데스산 꼭대기 어디 가도 이런 게 발견되고요. 히말라야 꼭대기에요. 또 안데스 그 산맥에 이제 이렇게 뭐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화석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